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선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은 척추 하부루타. 하부루타가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일 건데요. 저도 뭐 책을 보다 보니까 뭐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해서 이 둘이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냥 책을 보고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친구 둘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공부 지식량을 늘려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부르타라고 해서 저희가 둘이서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좀 그 코너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척추 하부르타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많이들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척추 골절, 특히나 척추 골절 중에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증례들로 케이스로 해가지고 좀 발표를 하려고 그러고요. 박성철 과장님이 한 케이스 발표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은상수의 케이스 또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또 척추 골절 뭐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좋고 그거 아니어도 그냥 척추 질환에 대해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서천 선생님 인사도 하시고 한번 이제 케이스도 좀 발표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민병원의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척추 하부루타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우리 은상수 원장님께 받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조금 생소했는데 의미가 너무 좋고 또 저도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저도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좀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케이스 이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제가 이제 은상수 원장님께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하실 건지 제가 뭐 퀴즈 형식으로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좀 간단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82세의 여자 환자분이시고 낙상 후에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치신 지는 한 3일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 엑스레이랑 먼저 좌측에 두 개 보시면 엑스레이 보이시는데 특히 가운데 사진을 보면 전형적인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여기가 요추 2번 뼈가 되고 위에가 요추 1번 뼈가 되는데 두 개 뼈의 모양은 약간 좀 다른 뼈들과 다르게 약간 좀 주저앉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그 두 개 중에 요추 1번 뼈에 이렇게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급성으로 발생한 골절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골밀도는 우리가 T스코어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데 마이너스 3.0으로 골다공증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 환자가 이제 나의 진료실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앉아 계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걸을 수 있느냐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척추 보호대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다음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통증 조절을 하면서 하는 자연 치유, 보존 치료를 하겠고요. 그거에서 이제 통증이 좀 심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시멘트 시술도 환자분을 좀 경과를 봐가면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이분께서는 이제 일단 통증이 심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통증 때문에 자리에 침대에 주로 누워 계시고, 화장실도 잘 못 가겠다 하셔서 처음에 오셔 소변줄도 넣으실 정도로 거동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해 주신 대로 이분을 이렇게 이제 시멘트 넣는 시술을 했습니다. 뭐 많이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치료인데 우리 흔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공구리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어떤 물질이 척추뼈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골절이 생겼을 때 통증이 있는 이유는 이 부서진 뼈가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부서진 뼈 조각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물질을 주입을 함으로써 그러한 미세 움직임을 줄여주어서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척추뼈 안에 넣는 하얀 물질이 뒤쪽에 있는 신경관 쪽으로 여기 신경관 쪽으로 새지는 않는지 잘 봐야 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척추뼈 몸통 안에만 잘 들어가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안 세게 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으신가요? 뭐 다들 이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이제 노하우가 다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시멘트를 넣을 때 가루가 있고 거기에 액체를 부어서 이제 시멘트 같은 이런 성상으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농도 조절에 따라서 좀 시멘트의 점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술 전에 CT 검사를 반드시 하고 CT에서 이제 정확하게 뼈가 어디가 이제 깨져 있고 크랙이 나서 바깥으로 셀 여지가 있는 위치를 좀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크랙이 있는 곳과 가급적 좀 먼 곳으로 타겟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크랙이 많아서 셀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점도를 좀 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멘트 우리가 시술할 때 이 바늘을 이제 넣어서 치료를 하거든요. 척추뼈 안으로 이제 바늘을 넣는데 이게 뭐 오른쪽 왼쪽을 둘 다 넣기도 하고 한쪽만 넣기도 하고 하는데 네. 박성철 선생님은 어떤 방식을 어떻게 선호하시는가요? 저는 그게 사실 이전에 제가 오늘 첨부하진 않았는데 논문에서 양쪽을 넣는 것과 한쪽만 해서 넣는 것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전에는 이제 한쪽으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요새는 양쪽을 하는 방식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한쪽으로 하다 보니 약간 물론 환자분들께서 나중에 느끼시는 경과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이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서 그냥 그럴 때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하는 걸 선호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요즘 거의 한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해서 최대한 가운데로 바늘 끝이 잘 위치하도록 해서 한쪽에서 잘 되면 좋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엑스레이상 모양이 좀 아쉽다? 반대쪽으로 좀 덜 간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질문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뱃살 운동할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도 조금씩 아파지는 것 같아요.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운동 못 하나요? 대답해 주시죠. 네, 뭐 당연히 척추 분리증이 있어도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느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운동을 보통 우리가 허리 코어 강화 운동을 하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수영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매트 깔아놓고 이렇게 밸런스 잡으면서 이렇게 균형 유지하면서 하는 코어 강화 운동들, 그러니까 이런 동적인 과격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적인 운동들을 하시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당연히 하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조금 시간이 지나서든 뭐 약을 좀 드셔보시든 아니면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하시든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 운동을 하시도록 하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또 통증이 생긴다.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하면 그 운동은 좀 강도를 낮추거나 좀 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은상수 원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척추 압박 골절은 혹시 바로 자연 치유가 되나요? 지금 엄청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척추 압박 골절의 상태가 안 좋은 건지 확인하려면 MRI라도 찍어봐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음표가 3개가 있는 네. 질문이네요. 그래서 예, 바로 자연 치유는 안 됩니다. 이제 보통 척추 압박 골절이다라고 하면은 골다공증성 골절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많으면 70에서 80인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은 뼈가 잘 붙습니다. 뼈가 부러지면은 깁스만 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뼈가 붙기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뼈가 붙는 능력도 좀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척추 압박 골절이 아무는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좀 조심하고 무너지지 않는지 체크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실망하실 건 아닌 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뭐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간격으로 점차 통증이 좋아지면서 완전히 아무는데 3달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한 거다. 뼈가 붙는데 그다음에 많이 안 아프신 것 같습니다. 엄청 심하진 않은데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기 위해서 이제 골절 부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위에 맞춰서 허리 보호대를 좀 착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척추뼈가 캔 짜부라들듯이 이제 이게 압박 골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높이가 주저앉고 뼈 높이가 가라앉는 상황은 이제 허리를 숙이는 동작, 몸무게가 실리는 동작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 뼈가 약한 경우에는 앉고 서고 할 때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여 골절된 부위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울 때는 안 해도 되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있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앉고 서고 걸을 때는 가급적이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술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건지 확인하려면 MRI,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이 내가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지속된다.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낫고 모양이 좀 안 좋아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엑스레이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MRI로 그 척추 골절이 급여가 됩니다. 뼈가 부러져 있으면은 이제 MRI가 원래 비급여에서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골절이 있으면은 아니면 골절이 의심돼서 MRI를 찍으면은 나라에서 급여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골절이 있을 때는 이제 상황이 어떤지 MRI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엑스레이나 CT로도 좀 골절선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2번 뼈 골절이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의외로 1번 뼈에도 금이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MRI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다음 케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압박골절 이제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에다 좀 간략하게 제목들을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뼈 안이 비어서 공기가 보여요라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65세 여자 환자입니다. 화장실에서 엉덩방아 쪄서 이제 압박골절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척추 골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짜리 뭐 학생들도 척추 골절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클라이밍이나 뭐 높은 데서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40대 남성분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에너지가 척추뼈에 가해지면서 골절이 되는 건 그냥 그건 일반 척추 골절이고 척추 압박 골절,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을 구분하는 거는 굉장히 약한 에너지에도 뼈가 금이 가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우리가 그냥 엉덩방아 여기서 이제 제 의자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뼈에 금이 갈 리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 정도의 약한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왼쪽이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이 부분이 이제 배 쪽이고요. 여기가 등입니다. 그래서 척추뼈 엑스레이를 쭉 보는데 척추뼈는 이제 원래 옆에서 볼 때는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딱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뼈가 좀 약간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조금 이제 주저앉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MRI도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배, 등 쪽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척추신경입니다. 척추신경을 관이 있는데
3번 뼈가 뭔가 이제 뭉그러지고 그 다음에 뒤로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어 보니까 CT상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뼈 모양도 좀 주저앉아 있는데 까만 거는 뭐냐면 이제 공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안에가 비었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가 보이는 원리는 이 척추뼈가 바깥에는 딱딱한 뼈고요. 안에는 이제 치밀골, 스펀지뼈라고 해서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이 우두둑하고 이제 다 눌렸다가 허리를 펴는 동작, 그러니까 누워 있는 자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허리가 펴지면서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공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서거나 아니면 구부릴 때 이 부분이 다시 옴팍 주저앉겠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저앉을 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박선창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네. 뭐 앞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분과 뭐 분에서 조금 더 진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여드렸던 분은 이렇게 까만 신호가 보이지는 않았고, 이 환자는 이제 까만 신호가 보이게 되는데, 요거는 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 이거는 골절의 불유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뼈가 안 붙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골괴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단순히 뭐 보조기를 한다든지 또는 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켜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앞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환자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멘트 넣는 방식을 뭐 가장 간단하게는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전 슬라이드를 보면 MRI에서 약간 좀 신경관이 좁아진 이제 골편이 뒤로 밀리면서 여기 신경관이 좀 좁아진 소견이 보이는데 혹시 이 환자 이분께서 다른 뭐 하지 근력이나 하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으셨을까요? 네, 허리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셔서 이제 네. 엉덩이 통증이나 이런 다리 통증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멘트 넣는 시술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골괴사가 있는 거를 갖다 이제 쿤멜시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뼈가 이제 덜 아물 것 같다, 제대로 아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쿤멜시 병이라고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뭐 이렇게 골시멘트술, 까만 거가 이제 시멘트가 이 엑스레이상 보이거든요. 이제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10cc 정도 이제 골시멘트술을 채웠는데요. 요거 제가 좀 시멘트 시술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그 병원 유튜브에 올려 있는 동영상을 조금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가루랑 액체랑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 휘휘 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죽이 되고요. 이 반죽을 갖다가 쭉 이렇게 큰 주사기통에다가 이제 흘려서 모아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사기통에서 이 시멘트가 처음에는 한 2분에서 5분까지는 이렇게 물처럼 줄줄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2분, 5분 지나면서 점점 꾸덕꾸덕해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이제 느려지게 되는데, 그럴 때 농도를 딱 맞춰가지고 이게 척추뼈라고 생각을 하고 주사기를 척추뼈 안으로 넣어서 이제 주사기에서 그 액체 상태의 시멘트를 쭉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러진 이제 뼈가 부러지면 이제 금들이 막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러진 아까 빈 공간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데 이제 시멘트가 쭉 차게 되고 이게 불과 한 3분, 5분 지나면은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허리의 어느 부분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부분에서 그럴 때 통증을 느끼는데, 뼈들 사이사이에 이제 시멘트가 새어 들어가서 꽉 잡아주게 되면은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시멘트 시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이렇게 시멘트를 10cc 정도 꽤 많이 채워 넣어 줬는데, 사실 이 케이스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그 신경 눌림이 별로 없었고 3개월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오른쪽 다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셔서 오셨는데, MRI상 보면 이렇게 신경 눌림이 더 진행된, 협착증이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사를 넣어서 이 고정을 다시 해주고 뒤를 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앞에 부분 뼈가 결국은 이 잡아주는 버텨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고 여기서 흔들흔들거리면은 뒤에서 보상으로 이렇게 협착증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고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라고 보고 환자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나사를 넣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너무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케이스 보죠. 네. 네. 저는 제 두 번째 환자분이신데 75세 여자 환자분이고 병원을 좀 늦게 오셨습니다. 한 달 전에 화분 들던 중 뚝 하는 느낌이 났는데 통증이 지속된다 하시고 또 걸을 때 몸이 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왼쪽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가장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면 사진인데요. 허리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우 반전이 된 사진인데 이제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환자의 신체에서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진이고 그 다음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여기 3번 뼈가 골절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두 장 전신 사진을 보면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낮게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골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MRI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뒤쪽에 신경관이 많이 눌리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뭐 CT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뭐 당연히 통증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특히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명확한 이런 불균형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어려운데요. 네. 단순 통증과 그다음에 그 몸의 정렬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존 치료나 시멘트 시술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기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불안정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상태인 거라 고정 다시 한번 어떻게든 좀 검사를 더 자세히 보고 고정술 척추 나사와 못 유압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 특히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골절이 있었던 요추 3번 뼈에 한쪽이 더 많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많이 주저앉아 있는 쪽에 어떤 서포트, 지지대를 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뭔가 기역자 모양으로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케이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골절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협착증이나 이런 전이증 이런 수술할 때 우리가 허리 유합술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어떤 제품 기구입니다. 이게 원래는 기둥을 세워줘서 요 안에 뼈를 생성시키는 물질을 세워주고 그래서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유합시켜주는 이런 용도로 쓰이는 이제 어떤 이제 기구인데 요거를 척추뼈 몸통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대로 해서 몸통이 더 주저앉지 않고 주저앉았던 몸통을 조금 복원시켜주고 그게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끔 지지대를 세워주고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술 전후가 균형이 상당히 좀 좋아지셔서 뭐 저도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께서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이 CT에서 이게 수술 전에 같은 위치인데 확연히 좀 높이가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 척추뼈 몸통 안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넣는 걸까? 이거 너무 큰 수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등 쪽인데 척추뼈 몸통으로 가는 이제 뒤쪽에 있는 구조물과 앞쪽에 척추뼈 몸통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척추경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케이지를 넣어주는 술식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크게 절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절개를 몇 군데만 합니다. 나사 못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씩 절개를 하고
여기 조금 더 큰 절개선은 이게 케이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가 그리 많이 나지 않고 상처도 적고 근육 손상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이제 와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와이어를 통해서 기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형을 한번 넣어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진짜 케이지를 이제 삽입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조직 손상을 적게 해서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논문으로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척추 뼈 안에다가 이렇게 케이지를 넣는 거가 이제 저도 이제 척추 의사를 하다가 이제 새로 보게 된 수술법이어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신박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기다가 저걸 넣는다고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가 또 좋아가지고 또 좀 저도 이제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좀 예전에 많이 했던 수술인데 선생님이 언제 처음 보시고 어떻게 접하게 되셨었나요? 사실 이게 이렇게 하는 술식이 아주 흔한 술식은 아니어서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논문은 이렇게 최소 절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절개는 이제 크게 어느 정도 기존 수술대로 하지만 요 지지대를 넣어준다라는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어서 저걸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요거를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요 기구가 이 와이어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요게 들어가는 절개만 살짝 내줘도 우리가 들어가는 길목이 계속 이 와이어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빗나가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수술의 규모를 줄여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질문 올라와가지고 제가 또 읽어볼게요. 저번 달부터 산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찌릿하고 죄어오는 듯 아파와서 걷는 시간이 요즘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복대를 해도 허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 그런 게 심한 걸까요? 3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도 이 정도 허리 통증이면 디스크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질문을 이제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걱정을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주로 불편하신 거는 허리 통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 통증이라는 게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허리 통증을 느끼죠. 좀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좀 무리한 운동을 해도 허리가 아프고, 잠만 잘못 자도 허리가 아프고, 저도 한 번씩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허리 통증이 이게 내가 그냥 지켜봐도 될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건지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소염제나 진통제 그리고 그런 걸 사다가 드실 수도 있겠고 파스를 사다 붙일 수도 있겠고 이러한 관리들로 조절이 되신다면 그러면 대개는 굳이 병원을 안 가셔도 되는 통증이 되겠고 또 통증이 한 3주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병원을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3개월이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급성 통증이 아니라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바꾸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좀 병적인 상태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당연히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주신 내 인생 의학 분께서도 통증이 저번 달부터 산책을 오래 하면 허리가 조여오듯이 아파요 하시면 일단 조금 더 약 드시고 지켜보셔도 되겠고 한 2개월, 3개월 넘어갔는데도 계속 아프다. 또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통증이 그런 이제 시중 진통제로 조절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병원을 내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시죠. 넘어가요. 네, 엔젤님께서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고관절 골절이 되었는데 85세 여성이시고 수술 안 하고 누워 계시는데 뼈가 언제 붙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해야 됩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그 고관절 골절을 비수술로 자연 치유로 붓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 저희 고관절 골절 중에 한 100레가 있으면은 한 3, 4례 정도가 그게 가능한 골절이 있어요. 뼈 안에 딱 파묻혀가지고 요거는 그냥 수술 안 해도 붓습니다라는 골절이 있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누워 계시면은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성인병, 욕창, 그런 혈전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을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누워 계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갈비뼈가 골절되면 무조건 다 수술은 안 하고 복대만 하나요? 골다공증 있는 80대 여성이라면 복대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네. 갈비뼈 골절은 수술은 안 합니다. 네. 이제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 치료가 그래도 좀 필요한 경우는 이 갈비뼈가 좀 골절이 되면서 심하게 어긋나서 뭐 폐를 찌르거나 해서 이제 폐 흉곽 안에 피가 차는 요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대개는 보존적 치료로 시행을 하게 되고 저는 뭐 이거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복대를 안 채웁니다. 갈비뼈 골절 있으실 때. 뭐 통증 좀 있으시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추천을 드리진 않고 뭐 하신다면 통증이 만약에 이걸 해서 편안하시다라고 하면 통증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착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복대가 필수는 아니어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없고 통증 정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케이스 볼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골절 자연 치유 아니면 이제 시멘트 시술이 이제 전신 마취 안 하고 할 수 있는 치료여가지고 시멘트 시술들을 잘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 케이스는 64세 여성 환자분이고 보면은 4번 뼈에 뭐 이렇게 뭐 미키 마우스 뭐 모양처럼 이제 이렇게 뼈가 뭔가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이.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골절인데 이제 CT를 보면은 이제 MRI 모양보다 사진이 더 험해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3등분 피자 조각처럼 이제 조각이 나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기가 없는 부분까지 보입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칠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절의 모양이 안정성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의 골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멘트 시술만으로는 좀 부족하겠고 고정을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고정을 하면서 단순히 고정만 할지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지지를 해주는 추가 이제 보강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나사 고정 위주로 할 것 같고 뭐 좀 케이지를 아까처럼 뼈 안으로 넣던지 아니면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혹시 조금 더 골절이 좀 지지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뭐 케이지를 넣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이스 하기 전에 박성철 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시멘트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만 넣어도 이 사진은 좀 얌전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될 것 같았고 뒤에 이렇게 좀 깨져 있는 거 봤고 사실은 이 뒤에 것까지 후방 뼈의 골절도 있습니다. 이 뼈 골절이 에너지가 통과가 뒤에까지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척추 골절을 볼 때 부위를 1번 부위, 2번 부위, 3번 부위로 나눕니다. 3주라고 해서 앞에, 중간, 뒤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뒤에까지 골절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에너지가 가해져서 뼈가 굉장히 불안정할 거다. 이거는 시멘트만 하면은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인데 제가 당시에 좀 옛날 케이스긴 한데 보면은 시멘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까 박선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환자가 이제 한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면은 그래도 허리 사진이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올고든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쪽으로 기울면서 환자가 통증이 심한 상태가 돼서
이제 MRI를 보니 이렇게 또 협착증, 아까 불안정하면은 뒤에 또 보상으로 황색 인대가 자라나는 협착증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빠져서 요번에도 여기는 제가 시멘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 케이지를 넣지는 못하고 시멘트를 더 넣어주면서 고정을 해서 좀 그 치료했던 경우입니다.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아니.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 케이스 또 보죠.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엔젤님께서 갈비뼈 골절에서 복대를 안 채워도 되나요? 그래도 붙나 봐요라고 주셨는데, 네, 복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복대를 한다고 더 잘 아물진 않을 거고, 네, 그래도 보통 왜냐하면 우리가 갈비뼈는 이 갈비뼈 흉곽이라는 거는 이 흉추, 그러니까 척추에서 요추보다 위에 흉추뿐만 아니라 이 갈비뼈가 가슴 전체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하나의 구조물을 단단한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또 잘 붙고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읽어주시죠. 네. 운동을 한 이후에 허리가 아픈데 평소와 같은 통증이라고 생각해서 넘겼는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면 허리가 아픈데 어떤 것일까요? 통증은 이틀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좀 더 기다려봐도 됩니다. 이틀이면은 약 먹고 쉬시고 좀 기다려 온찜질하시고 쉬셔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안 좋은 거는 다리 들 때 허리가 아프다가 좀 안 좋은 소견입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 검사하는 거에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환자분이 진료실 침대에 누워 계시고 한쪽 다리 이렇게 쭉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리가 숙여지는 거와 마찬가지 자세가 되면서 다리 쪽으로 전기 흐르는 거, 엉덩이가 막 아파오고 이런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허리 디스크가 찢어졌을 때 디스크의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어서 요거가 만약에 이제 잘 쉬셨는데도 아프시다라고 하면은 병원 와서 약이든 물리치료든 좀 받으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3주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 5일 전부터는 보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 하나가 이거는 요추 1번이 되겠는데 많이 주저앉아 있고 MRI를 보시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뼈가 확인이 되고 뒤쪽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단면 사진에서도 이렇게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CT를 보면 더 명확한데 이렇게 골절이 되면서 골편이 뒤쪽에 신경관 쪽으로 밀려 나와서 거의 뭐 절반 이상 대략 눈으로 보기에도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골편이 뒤로 밀려 나왔습니다. 문제점은 이분께서는 뭐 보행이 안 되시고 하지 근력이 부족해서 보행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대변을 못 본다. 그리고 MRI에서 척수신경이 압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앞에 사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전 이제 저희가 기존에 수술할 때는 수술을 되게 크게 했습니다. 이 뼈를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철심을 받쳐서, 그 다음에 나사못을, 위에 뼈 2개, 아래 뼈 2개, 뭐 이렇게 잡아주는 걸 하면서 여기 척추와 신경을 눌리지 않게끔 해주는 치료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박선 선생님이 논문 쓰셨던 것처럼 이 인트라바디, 요 척추경을 통해서 케이지를 넣으면서 요 뼈를 살짝 또 밀어주고 그 다음에 허리가 펴지면서 요 뼈가 이제 인대에 의해서 잡혀서 들어가게끔 정복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서 수술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예전에는 저도 요 넣는 거를 많이 시도를 했는데 요즘은 좀 아래에다 위에다가 케이지를 넣는 식으로 수술법을 조금 더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2개, 아래 2개 나사못 넣고 여기에다가 케이지 넣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골편이 뒤로 밀려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않고도 이제 자세에 따라서 누운 자세를 취했을 때
골편이 정복되는 거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저도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 처음에 마취를 하고 이제 엎드린 자세가 되겠죠. 수술을 받으시려면 엎드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골편이 정복되는 정도가 그래서 계획은 다 하고 들어갔는데 좀 정복되는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신경관을 좀 열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아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분과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뼈 몸통 안에 이렇게 케이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음 사진에서 또 보시겠지만 이 뒤쪽으로는 뒤쪽에서 신경관을 넓혀줄 수 있도록 이제 후궁절제술이라는 감압술을 우리가 시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를 위에 2개, 아래 2개 고정했고 골절된 뼈에도 케이지가 들어가지 않은 반대편에는 이렇게 나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 건너뛰는 것보다는 같이 넣어주는 게 더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술 전에 비해서 척추뼈 몸통의 높이도 많이 올라왔고 이제 환자 정렬 상태도 많이 좀 고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CT 사진인데 아까 보시면 아까 제가 척추경을 통해서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을 따라서 넣었고 뭐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척추경 이런 뼈 표면이 파괴되지 않고 길을 따라서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뒤에 막혀 있었는데 요거를 열어줘서 신경이 좀 풀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뭐 특히 정복 정도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제 대변을 못 보시고 하지 근력이 약해서 못 걸어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 규모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잘 이제 회복하셔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뭐 당연히 대변도 잘 보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뼈 안에다 넣는 걸 갖다가 되게 신박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좋은 수술법인 것 같고 이거 처음 개발하신 분은 뭐 노벨상은 아니더라도 노벨상 반의 반만한 상은 척추 쪽에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수술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은상수 원장님의 다음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수술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척추 압박골절에서 이제 수술까지 한 경우입니다. 이제 61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시멘트 척추 골절 지금 저희가 수술이랑 시멘트 시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 두 사람 다 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너무 막 환자 곧 수술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골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 시멘트 시술하는 것 같습니다. 7, 8명을 자연치유 그냥 보존치료로 자연히 뼈가 아물게끔 하고 그 다음에 뼈가 생기는 골 형성 촉진제 주사로 보조기 채워서 낫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트 시술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2가지입니다. 앉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앉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도 기어서 갈 정도로 허리가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환자분이 너무 골절도 심하고 통증도 심한 거라 빨리 시술을 해서 좀 통증을 줄여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1, 2주 기다려 봤는데 환자분이 너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언제 아프냐면은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를 많이 아파하시는데 뭐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지났는데 의사 양반 나 왜 안 고쳐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멘트 시술을 고려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비교적 젊으신데 그 다음에 MRI 모양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앉지를 못합니다. 박선 선생님 여기 좀 뭐 보이는 거 있나요? 네. 제가 바로 맞춰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 여기 후방 구조물에 MRI에서 하얗게 선이 보이고 엑스레이에서도 여기 뼈에 금이 간 소견이 보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골절선이 아까 에너지가 뒤까지 3주 골절, 후방 골까지 부러지면은 이제 일반 척추 압박 골절로 보면 안 된다.
이게 뒤에까지 연결된 이제 불안정성이 큰 환자가 되게 아플 만한 골절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나사못을만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케이지 대신에 저는 이제 시멘트를 좀 채워줬습니다. 시멘트를 이제 국내 업체인데요. 원래 이제 뼈에다가 시멘트를 채우려면은 뼈에다 구멍을 내고 그다음에 바늘을 넣고 시멘트를 채우고 시멘트가 굳기 전에 서둘러서 이제 나사못을 넣어야 되는데 요 제품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여기 나사 끝에 구멍이 있어서 나사를 넣고 시멘트를 주사하면 요게 이제 시멘트가 퍼져서 잡아주게 되는 시멘트 나사가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너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스크류에 구멍이 나서 바로 스크류를 통해서 시멘트를 넣는 제품을 저도 이제 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다음 증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4달 전에 넘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동네 의원을 갔는데 엑스레이에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듣고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주저앉아 버린 뼈를 확인할 수 있고 MRI에서 신경관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척수신경에서 하얗게 보이는 요거는 우리가 척수신경 손상을 나타내는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CT 단면 영상은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치료하시겠습니까? 이건 왠지 코펙토미 그냥 뼈를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맞춰보는데 근데 뭐 만약에 그 수술을 하기가 좀 너무 뭐 연세가 많든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아까 계속 보여주셨던 척추 뼈 안에다가 케이지를 넣는 수술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뼈를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은 이유는 이 척추경이 이 척추경으로 넣어야 되는데 척추경이 좀 많이 작습니다. 이분이 왜소하신 여성분이셔서 작고 그래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척추경과 척추뼈 몸통 사이에 여기서 뼈가 다 이제 부셔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 무리하게 넣다가 혹시 골편이 이 신경 쪽으로 어떻게 좀 밀려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걱정이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척추뼈를 다 걷어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증례를 증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흔하지 않은 치료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렇게 큰 이제 치료들을 위주로 보여드리게 됐는데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 척추뼈 몸통을 걷어내는 방식은 이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등 쪽으로 뒤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분은 뭐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저앉아 버린 뼈를 다 제거를 했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위로 2개 아래로 2개 고정해서 뭐 아주 잘 또 지내고 계십니다. 또 왜소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치료가 되셨습니다. 수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네. 못 걷는 경우도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제 쿤멜 씨 뼈가 아물지 못해서 이렇게 뼈가 없어졌어요. 직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앞에가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숙여지고 그냥 뼈는 뒤로 퉁그려져 나가고 여기서 CT를 보면은 이제 척추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증상은 뭐 굉장히 아프고 걷지 못하고 뭐 이것저것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치료를 아까 이제 뼈 안에다가 케이지를 넣는 방법과 저는 이제 디스크 공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케이지를 받쳐서 앞에 전달되는 힘을 분산하는 이제 받쳐주는 역할로 위에 2개, 아래 2개, 이 부분은 디스크 부분에다가 케이지를 넣는 방식으로 요즘 수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나사못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척추 유압술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어떤 수술 방법이냐면은 이 정상 디스크를 제거하고 이 빈 공간에다가 인공뼈를 담은 케이지라는 걸 넣습니다. 것의 역할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하나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뼈가 될 수도 있고 인공뼈가 될 수도 있고 뼈가 붙는 물질들을 여기다 채워서 이렇게 붙게 해주는 건데 이게 붙으려면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서 뒤에 나사못을 꽉 잡아주면은 이게 척추 유압술이라는 이제 뭐 수술법입니다. 다음 케이스. 네. 네, 이제 마지막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분도 여자분이시고 1주 전부터 악화된 허리 통증, 허벅지 통증으로 내원을 했고 몸을 움직이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 외상력은 없으시고 다리에 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엑스레이인데 뭐 일견 보기에도 상당히 험합니다. 일단 아래쪽 허리로는 예전에 유합술을 받으신 게 보이고 여기 1번 뼈에 하얗게 무언가 보이는데 잔뜩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여기에 골절, 처음 증례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시멘트를 넣는 시술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잘 치유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의 척추 성형술을 5년 전에 하셨고 또 5년 전에 또 3, 4, 5번 유합술 하신 이런 병력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전 이제 사진들을 다 한번 가지고 오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다 잘 챙겨 오셨습니다. 쭉 보면 5년 전에 성형술 직후에는 이렇게 뼈가 예쁘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져서 결국 후만증이 발생을 했고 이제는 보면 이렇게 다 무너져서 신경도 다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이 많이 조여져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방광에 소변이 잔뜩 차서 소변도 잘 못 보시고 이렇게 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골밀도는 마이너스 3.6으로 상당히 안 좋으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저희 마무리되다 봅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네. 저는 같은 방식으로 이분도 척추뼈를 다 드러내고 수술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전 증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척추뼈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 옆구리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뒤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분은 옆구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전에 척추 성형술 때 넣은 시멘트 조각들이 만약에 크게 있으면 뒤쪽으로 빼다가 혹시 신경을 건드려서 오히려 더 마비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측면으로 갔고 위치가 요추 1번이신데 이 경우는 부득이하게 갈비뼈를 조금 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형술에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기에 좀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냥 나사 고정 정도로만 됐을 텐데 이게 5년 동안 서서히 진행을 해서 이렇게 결국 마비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갈비뼈도 떼고 이렇게 흉곽을 열고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은 흉부외과나 일반외과 선생님 어프로치 서전이 있기 마련인데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나요? 네, 당연히 어려움은 있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좀 배울 때 스승님들께서 잘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치료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좀 뭐 큰 문제 없이 잘 치료가 됐습니다. 네, 엄지척 드리고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척추 하부루타 발표 이렇게 케이스 위주로 계속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제도 저희가 다음에 공지 드리도록 하고 오늘 뭐 저희는 굉장히 신나고 전 흥미롭게 보고 왔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잘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